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이 구자, 이것은 산삼진 구구 광고입니다. 엄청난 재구매를 자랑하는 산삼진 구구, 먹어본 사람이 아싸 이거 개이득하는 산삼진. 백두대간 산속에서 7년간을 사람 손 타지 않고 거칠게 자라난 산양삼 20뿌리가 요 한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1+1 이벤트 중이라서 홍삼 가격에 99% 산삼을 드실 수가 있지요. 합성 첨가물은 일체 넣지 않은 거 다들 아시죠? 저희 부모님께도 재구매를 해갖고 보내드렸고 아들 고맙네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고들 계십니다. 여기다가 스페셜 이벤트가 있죠. 구매하시는 분들께, 추첨이 아닌 모든 분들께 원료가 되는 생삼 2뿌리를 갖다가 이끼에 곱게 싸가지고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은 잎과 줄기가 저불고 뿌리에 모든 영양이 다 몰려있죠.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적폐들을 생각하며 우적우적 씹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산삼진 구구,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TV,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석의 협치쇼와 유승민의 구출쇼. 유승민 의원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참 정부 가는 것이 이분한테 뭐 중요하겠지만 할 말이 있고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보면요, 최고 권력인 수구 언론이 귀여워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너무 편하게 정치인 코스프레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의 이 얘기도요,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그야말로 난리가 났을 것인데 묻혀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꺼내갖고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프간 구출 쇼 하지 말고 나머지 60명도 데려와라. 60명은 간접 고용된 사람들이랍니다. 예, 말은 좋죠. 이런 말 할 수 있죠.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원청업체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을 차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교한 것 보니까요, 정치적 목적까지 충족을 하니까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구출 쇼가 뭡니까? 전 처음에 기사 제목만 보고서요, 이거 기레기들이 연출한 황제의정 그거 비꼬는 얘기인가 했더만은 아닙니다. 그냥 구출 작전 자체를 갖다가 비꼬고 비난을 한 겁니다. 더 구해오래요. 쇼하지 말고. 예끼 양반아.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400명 가까운 아프간 분들 구해오느라고 목숨 걸고 버스에 타갖고 15시간 마음을 졸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언제 미사일 날아올지 모르는 카불 상공을 갖다가 고개 비행을 해가지고 들어갔다 나온 분들은 뭐가 됩니까? 버스 타고 목숨 건 분들이 쇼한 겁니까? 수송기 타고 목숨 건 분들이 쇼한 겁니까? 당신한테는 그런 분들 인생 거는 것은 쇼로 보입니까? 하찮은 인생들이라 그래도 되는 걸로 보이는 겁니까? 이야, 물론 더 구하면 좋죠. 지금 성공한 미라클 작전도 해외에서는 부러워하지만 당신 유승민 씨 말대로요, 그 당시 다 철수하고 마무리하는 분위기에서 그런 마당에 우리나라만 다시 하찮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가지고 언제 미사일 날라올지 모르는데, 어떤 놈이 폭탄 달고서 버튼 누를지 모르는데 가가지고 그 하찮은 목숨 걸고 한 명도 빠짐없이 구해오면 좋겠죠. 다 구해오면 좋겠죠. 근데 알겠는데 쇼가 뭡니까 이 아저씨야? 딱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한번 가보라 이런 뻔한 얘기는 안 하랍니다. 당신은 공부 많이 하신 아주 고결하신 유력 정치인이시니까요. 근데 당신 생각이요, 책에 써있는 글자에 갇혀있는 사람이란 건 그만 좀 들키십시오. 지금보다 국민들 지지 더 못 받기 전에요. 당신한테는 쇼로 보이고 하찮게 생각이 되겠지만요, 그 하찮은 쇼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고요, 그 결과 390명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왔고, 그런 쇼도 못한 사람들은 폭탄 미사일에 목숨들을 잃었어요. 이 아저씨야,
당신이 아무리 고귀한 정치인이시지만요, 말 한마디로 당신 손가락 하나 튕기면 하찮은 사람들이 목숨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번에 목숨 건 것만으로도요, 그분들은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고, 감히 그 누구도 함부로 폄훼하면 안 되는 분들이고, 책상에 앉아갖고 자기 이익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쇼하는 사람들로 놀림받으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당신은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생명의 은인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구출쇼 그만하라고요. 그 얘기는 윤희숙 씨한테 가서 하세요. 쇼 전문가한테 가서 하시라고요. 그러고 볼게요. 윤희숙 의원 사퇴안을 국민의힘이 빨리 처리하자고 닥달하니까 민주당이 야당이 원하면 받겠다라고 했다죠. 참 국민의힘이 원하는 건 재빠르게 민주당이 오케이를 하네요. 이제 급한 것은 국민의힘인데 민주당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윤희숙 아버지의 의혹이 명확한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윤희숙이 그릴 수 있는 최고 그림을 그리라고 민주당이 먹을 갈아주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얼마나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속도 좋습니다. 그 민첩함을 지지자들을 위해서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열받음이 있네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작전 어떠냐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받아주겠다 라고 해놓고 과반 의석만 맞춰주면 되니까 민주당이 50명 정도만 참여를 하면요, 국민의힘이 사퇴시킨 걸로 몰아갈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요, 하루 이틀 당합니까? 이것이 무기명 투표라 민주당 50명이 운명을 갈랐다 이렇게 프레임 씌워버리는 거 그것들한테 일도 아니죠. 이래버리면 끝납니다. 국민의힘 뒤에 있는 수구 언론들과 수구 언론 뒤에 있는 적폐들한테 하루 이틀 당했냐고요. 물론 적폐는 민주당 안에도 드글드글 하지만은요, 이번에 또 당했죠. 제대로 또 당했죠. 적폐 언론과 민주당 플러스 국힘당 적폐들한테요, 언론중재법, 적폐들이 재갈법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지만 이미 누더기가 되어버려가지고 실효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요거 본회의 처리가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있죠. 협치가 안 되는 세력들하고 또다시 협치에 협치를 하고 있고, 역사의 길이 남을 박병석 의장의 영도 아래 또다시 명분에 명분을 쌓고 있죠. 지난달 25일 날 새벽에 민주당이 급하게 처리하려다가 막힐 때부터 이거 글렀다 싶었습니다. 그날의 명분은요,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지 만 하루가 지나야 가능하다, 표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그걸 민주당이 몰랐을까요? 국힘당이 당연히 걸고 넘어질지 몰랐을까요? 박병석이 당연히 꺼지라고 할지 몰랐을까요? 액션한 거죠. 우리는 하려고 그랬어요. 요거 하려고 명분 쌓기 액션한 거죠. 그것이 30일로 미뤄지더니 31일로 미뤄지더니 급기야 9월 말까지 미뤄져 버렸습니다. 9월 말이 되면 될까요? 똑같은 수순을 또 밟겠죠. 근데 그때가 되면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론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대다수가 찬성하던 여론이 반대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언론들이 열심히 지금도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합의되면 처리된다? 되겠죠? 물론 되겠죠. 이미 누더기인 법안이 더 걸레짝이 되어가지고 통과되겠죠. 공수처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과된 공수처, 적폐들이 요구하는 대로 공수처장까지 세팅이 돼버린 공수처, 지금 공수처 뭐 하고 있습니까? 또 당한 겁니다. 이제는 뭐 성질낼 힘도 없어요. 중요한 건요, 누가 당했냐? 촛불 시민들하고요, 앞장섰던 민주당 의원들만 또 당한 겁니다. 민주당에서요, 개혁을 얘기하는 의원들을 우리가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줘야 하는 이유 다들 아실 겁니다. 개혁, 이것을 입에만 붙여도요, 적폐 언론들이 먼지털이를 하죠. 잡들이를 해버립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계란으로 바위치게 하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보십시오. 김용민, 김남국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야 이미 언론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고 사람들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죠. 언론에 휩쓸려가지고요. 이번에 새롭게 앞장서고 있는 김승원 의원, 이분 수구 언론들이 세팅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중앙일보, 박병석 향해 GSGG 언론 재갈 주역 김승원.
조선일보 김성원 국회의장의 GSGG 욕하고 가짜뉴스도 퍼뜨려 정진석 GSGG 발언 김성원 징계해야 국회가 핫빠지냐? 아주 기사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뭐 잘 나가는 유튜버 실시간 채팅글 올라오듯이 기사가 올라와 버립니다. 중요한 거 네이버는요 뉴스 헤드라인 중에서도 탑에다가 이것을 박아 놓습니다. 적폐들이 큰 전투 이기더니 각계격파 시작한 것이죠. 본보기로 밟아버리는 겁니다. 너희들 얘가 참은 이렇게 되는 거요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김승원 의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겁니다. 앞으로요 지나가는 사람 쳐다만 봐도 째려본다고 나쁜 사람 만들 겁니다. 자세만 고쳐 앉아도요 방구 꼈다고 냄새나는 정치인으로 만들 겁니다. 더 웃긴 건요 그걸 보고 민주당 적폐인 수박들은 이럴 겁니다. 뜨고 싶어 갖고 나대더니 잘 됐다 이럴 겁니다. 같이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박병석 GSGG라고 했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승원 의원은 다른 뜻이라고 했지만요. 예, 뭐 표현이 좀 거칠었던 건, 과격했던 건 사실이죠. 공인의 입장에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이지요. 아주 약하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자, 박병석 이번 개혁 저지 국면에서도 박병석이 또 큰일을 했죠. 존칭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세금으로 이상한 짓거리 하는 분이라고 확신을 하니까요. 김승만 의원의 말대로 민주주의 역사에 개혁의 역사에 남을 길이 남을 이름이 맞죠. 박병석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상욕밖에 못할 것 같아서요. 최대한 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국면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이분은 저런 자리에 올라갈 그릇 인물이 아니다, 위인이 아니다 라는 걸 느꼈어요. 본인은요 굉장히 본인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본인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관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굉장히 옹졸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김승원 의원이 찾아가 갖고 죄송하다고 했대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기 뽑아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들은 포용해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뭉개는 양반이요 자기한테 대든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소갈딱지가 밴댕이인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말은요 박병석이 사과를 받아준 것으로 안다 요 정도예요. 열받은 게 안 풀리신 모양이에요. 그동안 의장으로서 보여준 모든 걸 다 포용하는 모습대로 본인이 진정 대인배라면요 김승원 의원이 찾아와서 진정어린 사과를 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본다, 이해한다, 요 정도 말이라도 해주면요 같은 당 의원이 이렇게 조리달림 당하는 거 좀 덜 할 수 있겠죠.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역대 최고로 관대하신 의장님이시라면 이 정도는 웃어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겉은 퍼렇고 속은 시뻘건 양반아. 박병석 GSGG 전 이거 육두 문자로 안 봅니다. 전 GSGG 이렇게 해석했어요. GSGG 그 수박이 그렇게 지랄 맞다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수박이 그렇게 글로벌이라며. 클리앙에 좋은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박병석 씨가 코로나 국면에 11개월 동안 14개국을 돌아다니셨네요. 스웨덴, 독일, 베트남,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체코, 러시아,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아제르바이잔. 그 나라들에서 국빈 대접한다고 극진히 알아서 모신 겁니까? 보니까 세금 많이 쓰셨대요. 이런 예민한 시기에 이렇게 뻔질나게 돌아다녀도 되는 겁니까?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여야를 다 보듬으시니까 이건 뭐 여행경비 결제하시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모양입니다. 언론들도 잘 보담아 주시니 뭐 문제 제기하는, 의혹 제기하는 언론들도 없는 모양이에요. 좋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세종대왕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니 주어는 없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마치겠습니다. 칼라 하다
성범이 잘했어. 욕 안 했어. 잘 참았어. 칼럼다워요. 칼럼이지. 식사하십시오.